홍공 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오늘 모신 분, 선생님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양정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중학교면 네.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중학교 4년 근무했는데 네. 고등학교, 중학교 다 해봤는데 중학교 진짜 좀 애들이 또 사춘기도 있고 하니까 애들이 네. 좀 아주 그냥 다이내믹하잖아요. 활발하죠. 정말 순화해서 말했지만 와, 근데 애들을 중학교에서 쭉 계신 거죠? 네.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애들 이쁘죠, 그래도? 네. 와, 좋습니다. 일관성이 있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실례지만 이제 무슨 과목을 가르치고 계세요? 저 사회 하고 있고요. 네. 경제 동아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 동아리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아, 네. 네, 진짜 솔직히 유명해서 제가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홍공TV에서도 사실은 네. 중학교 시리즈 한번 또 훑었는데 아, 사회가 저희가 약하더라고요. 사회가 아, 없더라고요. 네. 잘 걸렸다. 역사는 봤는데. 아, 그쵸. 네, 그거 네. 보면서 약간 좀 이 출연 그걸 좀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가서 좀 사회를 평정해야겠다. 그쵸. 네. 있죠? 네. 오늘 잘 나오셨네요. 잘 나오셨네요. 자, 근데 실제로 우리 선생님께서 잠깐 경제 동아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경제 동아리 맞죠? 네. 경제 그거가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유명하고 또 이렇게 최강의 실험 경제반 아이들이라고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에 계시고 동아리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게 조금 이제 선생님께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이게 이 친구들이 진학도 또 잘 됐더라고요. 아, 네. 안 됐나요? 어쩌다 보니까. 진짜 겸손까지 장착했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테마를 조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부담스럽지만 네. 그래도 제가 진학한 그 친구들 네. 보니까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 상위 1%를 만든 경제교육 완전 부담스럽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잘된 친구들이다. 네, 네. 이런 걸 통해서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이게 책 제목만 이런 게 아니라 실험 경제반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네. 학교 일도 사실 많을 텐데 저는 네. 알잖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 하루 정신 네. 없잖아요. 네. 왜 이걸 만드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효과는 어땠는지 이제 솔직하게 한번 좀 왜 만들었고 효과는 어땠나요? 네. 저는 경제 교육을 하고 싶었고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실험하면서 경제를 배우고 그걸 적용하고 싶었어요. 아, 그게 답니까? 네. 와, 진짜 순수한 마음이네요. 네네. 근데 경제가 네. 사실 이제 우리 인터뷰 전에도 얘기했는데 네. 저 이제 교육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네. 때 정치 경제 이렇게 좀 아, 배웠던 네. 기억이 있는데 네. 요즘 중학교 사회 과정에 경제가 있나요? 들어가 네. 있나요? 네. 아, 사회 그래요?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아, 사회는 1, 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네. 1에 미시 쪽이 좀 나오고요. 미시 약간 조금 약간 이렇게. 네. 합리적인 선택, 수요, 공급 이런 게 좀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사회 2에 이제 국제, 무역 이런 쪽 그런 쪽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갑자기 거상처럼 보였습니다. 국제 이런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중학교 몇 학년 때 보통 사회를 이게 다 다른가요? 학교마다? 이게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데 네. 1학년 때 사회 1을 하고 오. 3학년 때 사회 2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1, 3으로 네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네네. 많다. 동아리를 되게 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네. 만드셨는데, 네. 경제를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하면서 배운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좀 실험과 경제가 이게 좀 되나? 약간 그런 생각 들어서 이게 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제 이론이 원래 만들어질 때 네. 그 상황을 그냥 아이들이 모의 실험처럼 하는 건데요. 네. 사과 시장이다 해가지고 음. 그냥 거기서 사고 팔고 하기도 하고 중고차 시장 이게 특성이 좀 달라요. 오, 재밌다. 네. 갑자기 재밌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진짜 역할을 해보면서 거기서 오. 원리가 이렇게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어. 정말 첫 시간에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먹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뭘 먹어요? 저도 좀 주세요. 간식 뭐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이제 군대 이후부터 초코파이. 초코파이. 저는 오리온교입니다. 저희 학생들도 초코파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세대를 네, 초월해서 네. 다 좋아하네. 네. 그래서 그냥 몇 박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요. 한 개씩 좀 오늘 안 갖고 오셨어요? 네. 농담. 그래서 먹으라고 음. 처음에 먹으면 그 만족감을 숫자로 좀 표현해봐라. 숫자로? 네네. 이건 과업이었어, 이것도. 1부터 10까지 중에서 음. 표현을 해봐라 하고 그걸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먹고, 세 번째 먹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아니요 강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제 먹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하는데 이게 보통 그러니까 진짜 많이 먹는 애들도 있고요. 진짜 나 같은 애들 날 잡았다. 아 그래 놓고 이제 막 속이 안 좋다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쵸. 이게 네네. 중간에 스탑한다는 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스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언제까지 먹어야 만족감이 가장 좋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속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먹었는데 나는 더 먹으면 더 만족감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아. 이때까지 먹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경제 법칙이거든요. 잠깐만 이게 무슨 이게 경제 법칙이라고요 이게? 네네. 초코파이 먹고 이 카운팅하는 게 왜 그런 거죠? 이게 뭐 왜 경제 법칙이죠? 아 이걸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하는데 그 한계라는 게 추가 한 개가 아니라 추가 한 단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네, 효용은 이제 만족감인데 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렵게. 네네네. 근데 그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을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고요. 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뭐 어쩌다고 이게 어디에 쓰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을 좀 쉽게 배웠다까지는 이해되는데 네. 이거 어디다가 좀 네. 어디다가 그쵸. 쓰나 이게? 혹시 뭐 디즈니랜드나 이런 데 가보셨나요? 뭐 이렇게 놀이동산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네네. 저기 우리 그 에버 에버. 말해버렸네. 네. 그런데 에버 땡땡랜드 네. 이런데. 거기도 혹시 뭐 1일, 2일, 3일 이런 그런 게 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면 이제 풀로 보통은 다 쓸 수 있는 게 네네. 있고 아니면 뭐 빅 몇 개만 하는 것도 그쵸. 있고 아니면 네네. 뭐 이게 연간 회원권도 있을 것이고 네네. 뭐 좀 다양하게 있는 것 다양하게 같아요. 있어요. 네. 그게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미국 디즈니나 뭐 일본에 있는 도쿄 디즈니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1일 게 가장 비싸고요. 딱딱 하루 이렇게. 하루 하는 게 너무 제일 비싸고 그리고 이틀 되면 그거보다 조금 하루당 가격이 떨어지고 맞아요. 연간은 네네. 완전 좀 싸게. 네네. 진짜 살까 말까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맞아. 거기도 있죠. 네. 연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 들어가서 그런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네네. 사람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쓴 거네요. 네네. 하하.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학생들이 저도 발견했어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독서실 다니는데 저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가고 싶어서 하루씩 하긴 하는데 너무 비싸다. 그렇죠. 네. 맞네. 네. 저 생각났습니다. 네. 헬스장. 네. 1년치 끊으면 막 그쵸. 건강해질 것 같잖아요. 되게 싸고 나 잘 네. 사지 않았어? 네. 근데 막 안 가고 그러잖아요. 네.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와, 선생님 진짜 쪽지 깨십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네. 그렇구나. 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에 사실은 다 이론이 네. 적용이 돼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구나. 자, 그럼 요 정도를 일단 됐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론을 실험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러면 저 그런 생각 들어요. 가정하고 학교에서 네. 이제 우리 과목이 안 그래도 많은데 맞아요. 경제까지 이렇게 왜 해야 되냐. 네. 어른들 생각이 뭐 재테크 배우는 거냐 생각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제 교육이 왜 가정이든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 사고인 것 같은데요. 생각이요? 네네. 네.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이 많지만 최대한 네.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집 앞에 바로 네, 상상해야 돼요. 네. 가게가 하나 있고 네. 한 30분 거리에 마트가 있어요. 힘들다 생각만 해도. 네. 네. 이제 갔다 오는 왕복 1시간 걸리는데 네.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알람 시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집 앞에 있는 가게에서는 알람 시계가 2만 원. 10,000원이고. 사야 되고. 2만 원. 2만 원 할게요. 2만 원. 2만 원 할게요. 그리고 30분 거리에 있는 데가 이제 10,000원 싸요. 10,000원. 10,000원이 싸다고요? 네. 2만 원 대 10,000원인 겁니까? 네네네. 어디서 사실래요? 이게 저희 아버지 같으면 네. 아예 걸어가서 무조건 10,000원으로 샀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요즘 이제 시간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네. 시간 값이라 생각하면 저는 앞에서 샀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집 앞에서. 네. 네. 좀 의외의 답변인가요? 아니요. 근데 그런 거를 물어보고 제가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50%나 싸니까 저기 또박또박. 네. 걸어가서 산다. 음.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네. 또 이제 그 이후에 하나를 더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네가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자기 또 상황이 다른데. 이건? 네, 상황이 근데 똑같아요. 그 집 앞에서 사면은 200만 원이고 네. 30분 거리에 가서 사면 199만 원인 거예요. 잠깐 199만 원이요? 네. 만 원이네. 네. 네. 근데 이건 뭐 0.5%, 그러니까 되게 퍼센트가 적잖아요. 할인율이. 그쵸. 그러면 할인율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여기서 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뭔지 알겠어요. 네. 근데 보통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두 개가 다 같아야 원래 합리적인 건데. 제가 이상한 놈입니다. 아니, 보통 그러니까 처음 시간에 들어가서 그런 질문을 하면 그냥 이게 다른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은 보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음. 것도 그 모의평가에도 나왔었거든요. 수능 모의평가. 그래요? 네. 오, 이런 게 수능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대답을 했어야 이제 합리적인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합리적이었어. 나왔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뭐 이론도 원래 배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그냥 생활에 적용이 되다 보면 이렇게 뭐 그냥 퍼센트 생각하고 또 뭐 저희가 합리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 지름신이 강령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좀 그쵸. 반성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았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긴 네. 우리가 이런 거 사실 없이 네네. 애들이 대학교 가서도 이제 별 그거 없다가 사회 나오면서 이렇게 뭐 갑자기 뭐 내가 내 금융 자산부터 시작해서 소비 네. 선택을 하려니까 네. 이게 나는 아이인데 아직 네네. 하려니까 되게 힘든데 방금 같은 거를 사실 중학교 때부터 네. 혹은 뭐 초중고 이렇게 키워놓으면 되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쵸?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 아까워서. 우리 엄마 생각나지? 아까워서. 사실 제가 경험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표를 사놓고 오페라 티켓을 사놓고 네. 그날 아팠어요. 근데 당근 가야지 당근. 환불이 안 되는데 근데 가서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아픈데 갔다고요? 네.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근데 갔다 와서 더 아파진 거죠. 병원값이 안 나고. 병원값이 더 그쵸. 나오겠다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 지금 그때는 이제 회수할 수 없는 건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손절해야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학생들하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진짜 거죠. 이거는 뭐 적어도 중학교 때는 네, 꼭 네. 이런 생각을 네, 고등학교는 네. 사실 정신 없잖아요. 네, 네. 중학교 때는 그런 네. 생각을 가지는 게 네. 필요하겠네요. 그럼 애들이 실제로 그런 거 배웠다, 뭐 쌤, 이런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 되게 약간 좀 뿌듯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 당연히 애들이 네, 엄청 이게 있어요. 당연히 좋은 거지만 네. 생활 속에서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교사로서는 기쁨이잖아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 경제반 네. 저 아이들 또 이렇게 약간 좀 좁혀서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보니까 뭐 민사고 간 친구도 있고 네. 해외로 또 이제 나간 친구들도 있고 네네. 뭐 스카이도 많고 네, 네.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동아리 자체는 솔직히 그 한 몇 년 정도 진행이 됐나요? 지금 10년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구나. 네. 10년 동안 쌤이 계속 관리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예. 네. 10년이면 찐이다. 이거는 뭐 진짜.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네. 뭐 이제 그냥 평범한 애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좀 그 아이들의 어떤 좀 특별한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뭐 애들이 이렇게 뭐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아이디어도 쏟고 네.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좀 사례. 좀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하다. 공유하고 싶다. 이런 거 좀. 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를 찾아내고 네. 하고 싶어 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재무 설계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가상 상황을 설정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정말 대책 없이 소비 지출이 너무 많은 분이었는데 네. 그런 사람을 두고 그 사례를 보고 우리가 네네. 재밌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고 컨설팅을 너네가 이제 정말 TV에 나와서 그런 전문가 패널로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해서 그 상황을 네, 줘서 상황을 줘서요. 중학생한테 네. 완전 재밌겠는데. 그런 거를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좀 그 모습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또 네, 비춰봤을 때 네, 네.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출이 많은데 맨날 용돈이 모자라고 게임 아이템 사지 마. 네. 그러게요. 그렇더라고요. 네. 게임 아이템에
이렇게 그냥 확 써버리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 보고 뭐야 하고 자기가 막 욕하다가 네, 네. 자기를 보면 자기도 똑같을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저도 아, 선생님도 네. 막 전 너무 게임은 아닌데 네. 네, 뭐 본인의 기쁨을 화장품이나, 위해서. 네, 그쵸, 네. 그쵸. 아, 필요 없는 것도 자꾸 사게 되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어떤 특정 분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무너지는. 저도 많이 무너집니다. 많이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을 한 게 이런 거를 왜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오디세우스 아시나요?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이렇게 바다에 세이렌이 소리가 나면 세이렌 그 우리 네네. 스벅에 있는 그 여자 아, 분이 네네네. 노래 불러서 들어와. 해가지고 이제 빠지게 되는. 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본인의 몸을 이렇게 돛대에 묶은 게 그 오디세우스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아 통제를 하자. 오디세우스처럼. 지름신 방지 뭐 네네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음. 그런 걸로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결제 시스템으로 해서 네. 이제 뭐 특허 등록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와, 이 선생님, 네. 이 선생님 어디까지 가는 거야? 네. 특허까지. 와. 네. 그렇게 했고 근데 그걸 사실 저희는 이제 카드사랑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 와. 컨택도 했었는데 네. 이게 제대로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빌드업을 네, 그것까지 네, 생각했다는 자체가 애들한테는 네, 그럼요.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네, 네. 와. 네. 선생님 웃으시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뭐 이분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문제를 자기가 이게 문제구나 찾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걸 찾아가지고 분석도 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몸에 배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싶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네네. 사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겠네요. 네네. 나 이런 거 사실 좋아하네. 아, 네네. 그냥 경제 뭐야 하다가 나 경제 좋아하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요걸 좀 발전시켜 가지고 그런 이제 활동들이 네. 진로랑 진학하고도 연결이 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나 그러니까 사실 그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소개서가 엄청 훌륭해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이걸 좋아하고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게 쓰여지고 그게 나타날 때 그게 진하게 맞아요. 자기 속에서 나온다고 네, 자기 네, 속에서라고. 네. 그래서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라는 것보다는 직업보다는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는 원래 의사 되고 싶다고 근데 그게 그냥 단지 부모님이 의사셔서 그냥 나도 해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이게 너무 재밌어서 뭐 경제 쪽을 공부를 하고 그거를 사회 변화를 시키겠다. 약간 직업은 네. 아니네요. 그러니까 직업이라기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거나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원래 뭐 공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근데 경제도 보다 보면 그게 원래 처음에 시작된 게 배분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시작이 된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네. 기특하다. 그래서 그런 정치 철학과 이런 거랑 연관을 해서 지금도 이제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네. 와, 결국 연결된 친구들이 네네. 있네요, 보니까. 네네. 네. 멋있다. 꿈도 이게 직업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네. verb. 네. 동사. 와, 멋있다. 네. 동사. 네. 별로 이제 또 확장을 잘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어떤 직업으로 국한하는 것보다 네. 동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와, 뭘 어떻게 해나가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사례들이랑 중간에 아까 어떤 뭐 설명하셨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 책에 또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사실 책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책을 쓰는 네. 사람인데 네. 정리가 아주 잘 된 책이다. 아, 진짜 찐에서 우러나오면서 네. 이제 정리가 아주 잘 돼 있고 안에 사례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해가지고 우리 볼 때는 중학생 친구들은 약간 이거 사서 선생님들이 딱 득템해서 네. 학교에 이렇게 탁 해고 아이들 많이 읽히면 좋겠다. 네.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저한테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튼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일단 요거 경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게 선생님의 또 특기가 경제랑 수학이랑 또 붙이는 거더라고요. 아, 네. 경수 생각만 해도 저는 이제 이 머리가 아픈데 우리 2편에서는 선생님 경제하고 네. 수학 이야기도 같이 한번 연결지어가지고 네. 좀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네, 네.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질문 부탁드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2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